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기운 빠지는 하루였네요. 흐름 자체도 그닥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코스피 지수 1.4%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1.6% 하락하면서 1.5% 내외의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별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연준에서 의사록, FOMC 의사록 공개를 했는데 매파적 발언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50bp, 즉 0.5% 올리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기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0.5 아니고 0.25% 이런 기대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각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에서 50bp, 즉 0.5% 올리는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는 약세를 보이는 것이 거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강했는데요. 장 후반이 되면서 밀렸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연장이 된다. 그리고 각 항구에서 지금 물동량이 안 풀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공급망 우려가 확대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수급 동향에서 장 막판까지 1조 넘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선물이요. 9,499억 매도가 나왔고요. 거래소에서 7천억, 코스닥에서 2,600억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 주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수성이 또 하나 있었어요. 미국 증시 하락 마감 영향도 있지만 오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즉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풋옵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좀 밀었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이는 하루 종일 이렇게 쭉 미루면은 풋옵션의 프리미엄이 엄청 급등하고요. 오늘 마감일이라서 동시호가에서도 매물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자, 감히 제가 또 한번 가끔가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죠. 미국 증시 뭐 그렇게 초급락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승 출발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마감을 했으면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과 관심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1분기 전망 뛰어넘는 실적, 즉 어닝 서프라이즈 냈다는 거죠. 1분기. 2분기에 더 좋을 수도 있다. 2분기 실적도 맑음, 메모리 반도체 주도.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주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었어요. 삼성전자. 조금이나마. 그런데 쭉 밀리면서 신저가로 내려섭니다. 자, 2분기도 좋다며 왜 이렇게 떨어져? 라고 한다면은요, 외국인이 오늘 만기일 겨냥해서 이 삼성전자로 지수를 내리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1.8% 하락했고요. 그 이외에 업종 대표주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고요. 1.5% 빠지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만기일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거기에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주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장 초반 약세 출발해서 조금 하락하다가 플러스로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 완급 조절을 좀 하자라는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어제입니다. 11만 3천 원인데 뭐 11만 원 초반대면 오히려 매수가 맞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일단 매수 권역은 맞는 것 같네요. 바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예, 반등 권역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뭐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기존 저점인 68,000원을 오늘 이탈하는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만기일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단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몰빵이죠. 반도체 쪽 좋다라는 쪽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같은 맥락 11만 원 초반대면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LG전자는 상승 전환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락 출발했는데요. 자, LG전자 역대 최대 분기 실적 프리미엄 효과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예요. 예상치도 뛰어넘었어요. 매출,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선전. LG전자 21조 역대급 분기 매출. 창사 이래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 예, 장 후반에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전 저점 삼성전자랑 약간 비슷하죠. 하이닉스가 먼저 가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핸드셋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전 이쪽은 좀 부담스러운데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LG전자 가전 프리미엄 이제 고점 아닐까라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11만 5천 원 바로 여기서부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놨죠. 여기는 오히려 매수 가격권입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같느냐? 예, 제 의견은 이 가격권이면은 오히려 매수가 맞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8% 하락했어요. 1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 웃돌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줄었지만은 시장 예상치는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 실적입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별로 안 좋았다. 근데 작년에는 왜 좋았을까? 예, 실적단 매출 더 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상장을 앞두고 소위 좀 화장을 해서 그래요. 상장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높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시초가 자체가.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상치를 넘어서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점 찍고 올라와서 45만 원 선이 중립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45만 원 선 여기는 최소한 와야 된다. 이 위 50만 원 선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소재 쪽에서 LNF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 하락했다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은 소재 쪽은 오히려 플러스 전환한 종목들이 몇몇 종목 있습니다. 그 중에서 LNF를 제가 주되게 보라 그랬었죠. 예, 에코프로 BM 쪽보다는 LNF 흐름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흐름입니다. LNF 쪽으로 중심을 두고 소재 쪽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로 카카오 요새 보기 힘든 하락세가 나왔죠. 5%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특별한 악재 없어요. 3%대 급락 카카오 무슨 일이? 종가 10만 원까지 깨지면서 99,900원에 마감을 지었거든요. 여기엔 왜 그랬느냐?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악재로 받아들여요. 앞으로도 이럴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요. 다만 점진적으로 성장성이 더 있는 부분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만 원권 아래 권역은 저 아직도 10만 원권 아래 권역이라고 그랬어요. 예,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올라가다가 제가 목표가로 제시한 11만 2천 원 선, 11만 원 선까지 딱 갔다가 밀려서 10만 원으로 다시 회귀하죠. 요 아래 권역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네이버도 오늘 2.7% 하락한 거 보면은요, 인터넷주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지수와 연동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더불어서 메타버스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예, 오늘 6%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뭐 덱스터 이러한 관련주들, 예, 하락세가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은 메타버스와 어느 정도 연동되는 흐름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대거 하락했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뭐 특별하게 개별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차라리 어제 아모레퍼시픽 2분기에는 회복 가셔야된다. 화장품주 최선호주. 그러면서 기관의 레포트까지 나온 상황인데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화장품주에서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상하이 바로 이 부분의 봉쇄, 그리고 각 대도시의 봉쇄,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화장품주에는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 그로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 상하이 봉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잘 올라가다가 다시 투둑에 맞는 흐름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5만 원 선, 이 초반대는 오히려 매수 자리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토니몰이라든가 아니면 이츠한불, 이들 종목 역시 급등 나오다가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오네요. 하지만 앞서 아모레퍼시픽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짜리 아래 권역에서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특징주도 있었어요. HFR,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5G 통신 장비주입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는 이런 장에서도 상승했어요. 그 중에서도 HFR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HFR을 필두로 5G, 이 5G 통신 장비, 이 테마는 오늘 살아나는 흐름이거든요. 이 부분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5G 통신 장비 한 번 더 간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전 고점대 갖다 놓는 흐름이 나옵니다. 통신 장비주는요, 계속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솔리드, 예,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솔리드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RFHIC 상승 전환했죠. 예, 지지받을 권역에서 지지받는 흐름. 여전히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통신 장비 쪽은 오히려 매도를 생각하기보다는요, 눌리면 더 사이지? 눌리면은 새로 한 종목 사이지?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장 전반적인 하락세,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으면서 뚝 떨어지는 흐름이어서 기운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 밤 미국 증시 초급락이 아닌 이상 오늘은 만기일 영향도 있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내일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